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무기를 다시 채울 수 있는 나라. 둘 중 하나만 전쟁에서 살아남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걸겠습니까? 직관적으로는 첫 번째를 고를 겁니다. 더 강한 전차, 더 정밀한 미사일, 더 뛰어난 조종사. 하지만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준 답은 다릅니다. 전쟁이 몇 주가 아니라 몇 년으로 길어지는 순간 승부는 조용히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그 답이 무엇인지는 이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나라의 공장에서는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전쟁은 폭발과 총성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카메라가 절대 비추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는 장면,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하지만 그 한 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습니다. 반도체 하나, 특수강 하나, 화약 원료 하나, 이 중 단 하나만 끊겨도 미사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최첨단 무기고가 몇 달의 실전 소모전 앞에서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 나라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단 한 곳의 전쟁을 지원하는 속도만으로도 몇 년치 생산량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포탄 하나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리는 나라가 하루에 수천 발이 오가는 전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무기는 창고에 쌓인 숫자가 아니라 공장이 돌아가는 속도로 다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서 처음 던졌던 질문의 답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비싼 무기가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비싼 무기가 싼 무기에 발목을 잡히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방공 미사일 한 발이 몇천 달러짜리 상용 드론 한 대를 격추하기 위해 발사됩니다. 이 교환비가 계속되면 아무리 부유한 나라라도 재정이 버티지 못합니다. 전쟁은 어느 순간부터 군사력 대결이 아니라 원가 대결이 됩니다. 누가 더 싸게, 더 많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가? 드론은 이 변화를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정찰 드론은 하늘의 눈이 되었고 자폭 드론은 움직이는 지뢰가 되었으며 손바닥만 한 드론 한 대가 수십억 원짜리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실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무기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이 무기를 바꾼 것입니다. 세계 군사비는 이미 거대한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1년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무기가 되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예산은 국회에서 하루 만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용접공 한 명을 키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화약 공급망을 복원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새 미사일 생산 라인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돈은 즉시 움직이지만 산업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속도의 차이, 이것이 오늘날 여러 나라를 초조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같은 질문 앞에서 강대국들은 서로 다른 답을 고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도 있습니다. 너무 정교하고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업, 배터리, 전자제품 제조 기반. 이 민간 산업 인프라는 필요할 때 언제든 군수 생산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짜 힘은 국방 예산 발표문이 아니라 공장의 숫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제재 속에서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전쟁 생산 체제로 옮겼습니다. 민간 산업이 탄약과 드론 생산에 동원되면서 사회 전체가 서서히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사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방산 강국이 아니었던 나라가 전쟁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무기를 혁신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민간 스타트업이 몇 주 만에 드론을 설계하고 전장의 피드백을 곧바로 반영해 다시 만드는 속도.
이것이 21세기형 전쟁 생산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네 나라, 네 가지 다른 선택. 하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다시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무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같은 강대국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한국과 튀르키예 같은 중견국이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분야에서 빠른 납기와 대량 생산 능력을 앞세워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을 늘려왔습니다. 튀르키예는 드론과 장갑차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까지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부품과 정비와 훈련까지 함께 파는 것입니다. 계약 한 건이 두 나라를 수십 년간 묶는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은 곧 외교입니다. 어느 나라에 무기를 쓰는가는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에게 전화를 걸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방산 호황은 분명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국방 예산이 커질수록 교육과 의료와 복지 예산은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한 사회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무기가 팔릴수록 더 많은 공장이 필요해지고 더 많은 공장은 때때로 더 오래가는 긴장을 필요로 합니다. 안보를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무기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불안이 필요한 세계가 되어가는 것인가? 이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로마는 도로와 곡물창고로 제국을 지탱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조선소와 항구로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20세기 미국은 공장과 산업 생산력으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세기의 전쟁은 반도체와 배터리와 드론과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위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무기의 모양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칼에서 총으로, 총에서 미사일로, 미사일에서 드론과 알고리즘으로.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오래 버팁니다. 그러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장 강한 군대와 가장 빨리 다시 채울 수 있는 나라. 이제는 답이 보이실 겁니다. 전쟁은 폭발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 어느 예산안이 통과되던 순간, 어느 공장의 부지가 정해지던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가장 큰 소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공장의 낮은 기계음 속에서 조용히 다음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전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뉴스에서 한 번도 비춰보지 않은 저 조용한 공장일까요?